누구나 가정에는 나름의 질서와 방식이 있다. 어떤 집은 하루 3끼를 함께 먹으며 서로의 사소한 표정까지 살피고 또 어떤 집은 생일이나 명절에도 연락 한 통 없이 조용히 지낸다. 그녀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며느리는 후자의 방식에 익숙했다. 어릴 적부터 감정 표현은 조심스러운 것이었고 부모님과도 일주일에 한 번 딱히 감정이 실리지 않은 문자 몇 줄이면 충분했다. 부모님과는 친하지 않으세요? 남편이 처음 물었을 때 그녀는 그 말의 의도를 잠시 생각했다. 무관심으로 들릴까 봐 망설였지만 결국 솔직하게 답했다. 그냥 서로 간섭하지 않아요. 그게 편해서요. 시어머니는 달랐다. 작은 마을 출신이었고 정 많고 무언가를 해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다. 말투는 조용했지만 마음은 뜨거웠고 손에 무엇이든 들려보내며 먹어보렴 하는 사람이었다. 결혼 초 시어머니는 그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몸은 어때? 음식은 잘 챙겨 먹고? 일은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런 걱정과 정이 담긴 말들이 그녀에겐 부담이었다. 한 번은 점심시간에 전화를 받았고 한 번은 야근 중에 시어머니의 문자가 울렸다. 짧은 안부였지만 그녀는 피곤해 절어 그 문자를 읽자마자 한숨을 쉬었다. 왜 굳이 나한테 직접 연락을 하시는 걸까? 그녀는 결국 말을 꺼냈다. 남편에게 먼저 이야기했다. 나 솔직히 좀 불편해. 직접 전화 말고 그냥 당신한테만 말해달라고 좀 전해줘. 남편은 잠시 멈칫하더니 어딘가 안쓰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엄마 그거 듣고 많이 속상해 하실 텐데. 그치만 나도 불편하잖아. 나를 생각해서 말해줘. 며칠 후 시어머니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저한테는 직접 연락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남편 통해서 전달해 주세요. 순간 전화기 너머의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비소리 하나 없이 무겁게 흘러가던 공기 속에서 시어머니는 낮게 말했다. 그래. 알겠다. 그 후 연락은 끊겼다. 처음엔 편했다. 갑작스럽게 울리는 전화도 없고 문자를 확인해야 할 필요도 없었다. 주말마다 만나자는 말도 없었고 그녀는 드디어 자기만의 리듬을 찾은 듯했다. 하지만 편안함은 금세 공허함으로 변해갔다. 남편은 어머니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시댁은 명절에도 조용했고 심지어 그녀가 입덧으로 고생하던 임신 초기도 출산 후 조리원에 있을 때조차 시어머니는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현관문 앞에 무언가 놓여 있었다. 아무 소리 없이 아무런 표시도 없이 놓여 있던 상자. 그녀는 천천히 박스를 열었다. 그 안에는 아기 손에 맞춰 정성껏 짜인 니트 장갑, 조용히 말라있는 꽃잎이 몇 송이, 그리고 작은 손글씨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다. 항상 보고 있다. 멀리서.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엄마가. 그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았다. 무릎이 뜨겁게 저려왔고 손끝이 떨렸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목구멍은 말라붙었다. 쏟아지듯 밀려드는 감정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무언가 잘못된 걸 깨달았다. 그동안 자신이 편안함이라 믿었던 것들은 어쩌면 단절이었고 고립이었고 누군가의 마음을 닫게 만든 벽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상자 속의 온기를 느꼈다. 차가운 현관 바닥이 점점 따뜻해지듯 그녀의 마음도 천천히 녹아내렸다.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한 여자가 자신의 기준에 맞춰 세운 벽, 그 벽 너머에서 조용히 기다려준 또 다른 여자의 이야기.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마음과 말을 하지 못해 더 깊어진 오해 사이에서 두 여자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가게 된다. 이제 그 긴 이야기의 첫 장을 함께 넘겨본다. 그녀는 처음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 다정한 눈빛이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처음 함께 식사를 하던 날 시어머니는 식탁에 5가지 반찬을 올려놓고 말했다. 된장은 직접 띄운 거야. 내가 콩 좋아한다는 말 듣고 아침부터 끓였어. 그녀는 그 말에 살짝 입꼬리를 올렸지만 마음속엔 묘한 불편함이 스며들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이제 막 알게 됐는데 벌써 이렇게까지 신경 쓰셔야 하나? 그날 저녁 그녀는 반찬통을 집에 가져와 냉장고에 넣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다. 작은 정성이 의무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관심을 감사함보다 간섭으로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었다. 그건 그녀의 성장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조용한 사람이었고 딸의 방에 함부로 들어오지 않았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굳이 묻지 않았고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를 지켜내는 법을 익혔다. 그랬기에 시어머니의 세심한 관심은 때때로 자신을 들여다보려는 침범처럼 느껴졌다. 타인의 방식에 자신을 억지로 맞춰야 할 때 첫 명절이었다. 그녀는 손에 식칼을 들고 부엌에 서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냄비 옆에서 시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머, 나물 볶는 거 금방 배웠네. 시집살이 참 잘하겠어.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말없이 웃었다. 하지만 속은 알 수 없는 긴장으로 얼어붙고 있었다. 왜 이걸 잘해야 좋은 며느리인 걸까? 서툰 손끝, 기름 냄새, 뜨거운 연기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마치 시험을 치르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정답을 찾아야 하는 기분. 그녀는 가끔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이건 내가 원한 결혼 생활이 맞을까? 나는 지금 내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걸까? 남편은 눈치가 빠른 편이었다. 그녀가 피곤한 표정을 지을 때마다 오늘은 그냥 도시락 먹자 하고 말해줬고 그럴 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곤 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녀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다.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그녀는 늘 괜찮아요 라는 말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으니까. 감정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할 때 결혼 2년 차 즈음 그녀가 유산을 겪었을 때였다. 어두운 병실, 가라앉은 공기, 손끝에 남은 차가운 의료용 솜의 촉감이 지워지지 않던 그날. 남편은 그녀 곁에 있었다. 말없이 손을 잡고 눈물을 닦아주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음식을 싸들고 찾아왔다. 그녀는 현관 앞에서 멈칫했고 시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다음엔 더 건강한 아기 올 거야. 그냥 그런 운명이었을 뿐이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어머니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그녀는 위로가 아닌 해석을 들은 기분이었다. 눈물이 쏟아질 듯 했지만 그녀는 억지로 삼켰다. 표정을 지었고 감정을 눌렀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에게 말했다. 앞으로 시어머니가 나한테 직접 연락 안 했으면 좋겠어. 그건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막이었다. 침묵이 서로를 멀어지게 할 때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들은 후 진짜로 연락을 끊었다. 그녀는 처음엔 홀가분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침묵은 무언가를 빼앗아가고 있었다. 생일에도, 출산 후에도, 아이돌 잔치에도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뒷자리에서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다. 그녀는 그 무언의 거리감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너무 멀리 갔나? 그리고 현관 앞의 상자. 손글씨로 남겨진 쪽지 한 장이 그녀의 단단했던 마음을 무너뜨렸다. 상자를 닫은 손끝이 떨렸고 목울대가 뜨겁게 타올랐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어머님, 왜 나는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번호를 눌렀다.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고 그녀는 가만히 눈을 감은 채 자신의 숨소리만을 들었다.
벽시계의 초침소리, 아이의 숨결, 자신의 고요한 후회. 무언가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바뀌고 있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멍하니 있던 그녀는 한참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가슴 한가운데 묵직한 돌덩이 같은 것이 박혀있는 느낌. 그동안 스스로에게 변명을 대며 덮어뒀던 것들이 조금씩 갈라지고 있었다. 그녀는 기억을 되짚었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있었던 날. 아이 100일 잔치가 끝난 저녁이었다. 식당 한쪽 따로 마련된 가족 테이블에 앉아 시어머니는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작은 눈을 껌뻑이는 아이에게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아이고, 눈이 완전 너 닮았다, 은지야. 그녀는 억지 웃음을 지었다. 그런가요? 아직 잘 모르겠던데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엔 긴장감이 맴돌았다. 시어머니는 아이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하지만 그녀는 거의 반사적으로 그 손을 가볍게 치우며 말했다. 지금 손에 침 많아서 닦고 만지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다. 입꼬리는 여전히 미소를 머금고 있었지만 눈 밑에선 미세하게 주름이 잡혔고 한쪽 손은 무릎 위에서 조용히 움츠러들었다. 그녀는 모른 척했지만 그 장면은 잊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오늘 엄마가 좀 서운해하셨던 것 같아. 그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며 짧게 대답했다. 내가 뭐 이상한 말 했어?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조금 딱딱하게 들렸달까. 요즘 계속 엄마가 내 눈치 보시는 거 너도 알잖아. 그녀는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입술은 꼭 다물어 있었고 표정은 어딘가 지쳐 보였다. 난 내가 나쁜 말 한 것 같지 않아. 애한테 뭐 묻을까봐 그런 건데. 알아. 너 성격도 알아. 근데 엄마는 내가 아이의 마음을 안 열고 있다고 느끼는 것 같더라고.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을 배 위에 얹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차창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자꾸만 눈을 찔렀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아무 예고도 없이. 현관문이 울렸을 때 그녀는 집 정리를 하던 중이었다. 어머님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그녀의 말투는 무의식 중에 딱딱해졌고 시어머니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바로 근처까지 왔길래 그냥 얼굴만 보고 가려고. 그녀는 문을 활짝 열지 않았다. 몸을 반쯤 빼꼼히 내민 채 문고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근데 제가 지금 좀 바빠서요. 혹시 다음에 미리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멈췄다. 한 손엔 손수 포장한 반찬이 담긴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 속에서 미약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매콤한 멸치볶음 냄새, 익숙한 장조림 향, 그리고 무엇보다 어딘가 쓸쓸한 표정. 그래. 그럼 이거만 놓고 갈게. 시어머니는 천천히 손가방을 내려놓았다. 손끝이 떨리는 듯했고 웃으려는 입꼬리도 어딘가 불안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왜 이렇게까지 불편하게 하시는 걸까? 내 마음은 전혀 안 보이나? 하지만 문이 닫힌 후에도 그녀의 발끝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날 밤 남편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무 차갑게 군 건 아니지? 그녀는 이불을 덮으며 짧게 답했다. 내가 그렇게까지 나빴나? 하지만 그 말은 그녀 스스로도 납득되지 않았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 그러면서도 또 다시 마음을 열지 못하는 자신.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는 왜 이렇게 서툴까? 시어머니가 떠난 현관 앞. 작은 반찬 가방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엔 손수 적은 포스트잇 하나가 붙어 있었다. 혹시 내가 좋아할지 몰라 된장국도 넣었어.
짧지 않았으면 좋겠네. 마이너스 엄마. 그녀는 쪽지를 손에 들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종이의 촉감, 반찬 냄새에 스며든 정성, 그리고 그 너머의 마음. 가슴속 깊은 곳이 천천히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거실로 나오니 남편은 아이 젖병을 소독하고 있었고 따뜻한 햇살이 주방 바닥에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냉장고를 열자 전날 시어머니가 두고 간 반찬들이 한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건 작은 밀폐 용기에 담긴 된장국. 뚜껑을 여는 순간 짭조름한 된장 냄새 속에서 묘하게 익숙한 향이 섞여 나왔다. 무, 애호박, 두부.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볶은 마늘향. 그녀는 조심스럽게 국 한 숟가락을 떠 입에 넣었다. 잡지도 싱겁지도 않은 간. 입 안에서 퍼지는 구수한 맛. 그리고 문득 떠오른 기억. 어릴 적 혼자 사는 외할머니가 매번 끓여주셨던 그 국과 비슷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만으로 툭툭 던져 만든 그러나 마음이 따뜻해지던 그 국.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았다. 손에 국그릇을 든 채 아주 천천히 남은 국물을 들이켰다. 입천장을 부드럽게 감싸는 따뜻함, 손끝에 전해지는 그릇의 온기,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적셔지는 눈가. 점심 무렵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다. 연락처 목록을 스르륵 내리다 시어머니라고 저장된 이름 위에서 손이 멈췄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는 문자를 보냈다. 국 잘 먹었습니다. 짧지 않고 맛있었어요. 그 짧은 문장을 쓰는데 10분이 걸렸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까지 몇 번이나 고치고 지우기를 반복했다. 그리고 문자를 보낸 뒤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심장이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뛰고 있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답장이 왔다. 그래? 다행이다. 혹시 또 먹고 싶은 거 있음 말해줘. 그냥 내 입맛이 어떤지 천천히 알아가면 되니까. 단 2줄이었지만 그녀는 그 메시지에서 강요가 아닌 여유를 느꼈다. 그리고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자신을 억지로 이해시키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조금 마음이 풀렸다. 며칠 뒤 그녀는 직접 반찬통을 씻어 돌려드리기로 마음먹었다. 플라스틱 용기에 물기를 닦으며 그녀는 뚜껑마다 작게 포스트잇을 붙였다. 된장국 진짜 맛있었어요. 고추무침 조금 매웠는데 다음엔 덜 맵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잘 먹었어요. 간단한 말들이었지만 그녀는 그 메시지들이 진심으로 전해지길 바랐다. 그리고 포스트잇을 붙이던 순간 처음으로 작은 미소가 그녀의 입꼬리에 떠올랐다. 시어머니 집 앞. 현관문 앞에 반찬통을 내려놓은 그녀는 잠시 문을 바라보다 가방에서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꺼내 같이 두었다. 그 안엔 그녀가 직접 만든 아이 사진이 담긴 액자가 들어 있었다. 첫 번째 생일날 찍은 사진. 아이의 미소가 환했고 그 옆에 시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웃고 있던 장면. 이 사진 저도 참 좋아해요. 작게 중얼이고는 그녀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왔다. 며칠 후 문득 택배함을 확인하던 그녀는 그 안에 작은 종이 상자를 발견했다. 열어보니 어설프게 접힌 종이항 몇 개와 붉은 무늬 손수건 하나, 그리고 짧은 쪽지. 예전에 내가 만들어줬던 사진 내 책상 앞에 걸어뒀단다. 고맙고 미안하고 그리고 다시 잘 지내보고 싶다. 그녀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서 있었다. 종이학을 한 손에 꼭 쥔 채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따뜻한 바람, 손끝에 거친 종이결, 그리고 무언가 다시 시작되는 느낌. 마음의 문은 언제나 말보다 먼저 움직이는 법이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걸 그녀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답장이 오면 웃으며 읽게 되었고 문자를 보내는 것도 어색하지 않았다.
심지어 남편에게 엄마가 보내준 저 장조림 있지? 그건 진짜 맛있더라. 하는 말도 자연스레 나오곤 했다. 하지만 마음이 풀리는 건 한순간이었고 다시 얼어붙는 것도 한순간이었다. 일요일 저녁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번 주말에 엄마 생신이야. 다 같이 식사하자. 괜찮지? 그녀는 잠깐 멈칫했다. 말없이 설거지를 하던 손에 물방울이 툭툭 떨어졌고 싱크대 위로 살짝 뜨거운 김이 올라오고 있었다. 나는 그냥 따로 선물 챙겨드리면 안 될까? 남편은 순간 말이 막혔다. 식사도 같이 안 하면 엄마가 또 서운해하실 텐데. 지난번에도 겨우 풀렸는데. 그녀는 그 말을 끊었다. 그래서 나보고 또 참으라는 거야?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엄마는 이제 정말 조심하려고 하시는 것 같고 너도 예전보다 많이 부드러워졌으니까 그건 내가 바뀐 거지. 그분이 달라진 건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뚝 떨어진 듯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밤늦게까지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 그녀는 결국 조용히 일어나 거실 소파에 앉았다. 손에 쥐어진 건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보냈던 손편지. 나는 아직도 서툴지만 서로 조금씩만 노력하면 우리도 좋은 사이 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노력이라는 말이 왠지 불편하게 느껴졌다. 왜 항상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하는지, 왜 그분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그러다 문득 아주 오래된 장면이 떠올랐다. 아주 오래전. 그녀가 처음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을 무렵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셋이 밥을 먹던 날. 한참 긴장하고 있던 그녀에게 시어머니는 웃으며 이런 말을 했다. 은지 씨는 조곤조곤 말하는 게 참 맘에 들어요. 우리 아들은 좀 무뚝뚝해서 그런 말투 가진 사람 옆에 있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그때 그녀는 진심인 줄 몰랐다. 어디까지나 인사치레일 거라 생각했고 그래서 마음을 닫았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 그녀는 다시 편지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주말. 식사 자리에 나갈지 말지 그녀는 끝까지 고민했다. 결국 당일 아침 거울 앞에서 조용히 화장을 하며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한 번쯤은 이번엔 정말 한 번만 가보자. 그녀는 아이를 챙기고 작은 꽃다발을 들고 집을 나섰다. 식당 안. 시어머니는 약간 놀란 표정이었다. 하지만 이내 작게 웃으며 자리를 정리했다. 은지야, 여기 앉아. 여긴 아기 의자 놔뒀어. 말투도 눈빛도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자리로 가며 작게 고개를 숙였다. 생신 축하드려요, 어머님. 시어머니의 눈이 동그래졌다가 곧 물기 어린 웃음이 번졌다. 고맙다, 정말. 오늘 와줘서 고맙다. 그 말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는지 그녀는 그때 알 수 없었다. 식사 중 아이에게 밥을 먹이던 그녀는 불쑥 떠오른 생각에 조심스럽게 물었다. 예전에 제가 된장국 얘기했을 때 그거 일부러 저 어릴 적 입만 맞추신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작게 웃었다. 지난번 외할머니 얘기할 때 무랑 마늘 얘기하는 거 들었거든. 그래서 기억해뒀지. 그녀는 순간 젓가락질을 멈췄다. 가슴 한가운데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스르르 올라왔다. 서운함, 오해, 거리감. 그 모든 게 사실 듣지 않음이 아니라
들었지만 표현 못한 마음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아차렸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며 시어머니는 그녀의 손에 작은 상자를 쥐어주었다. 별건 아닌데 그냥 요즘 너 좀 말라 보이더라. 홍삼 좀 챙겨봐. 그녀는 손에 들린 상자를 바라보다 고개를 들고 시어머니를 보았다. 눈빛은 여전히 어색했지만 이번엔 그 어색함조차 따뜻하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 괜찮았어? 그녀는 창밖을 보며 잠시 고민하더니 짧게 대답했다. 조금은 괜찮았어. 그리고 그 말 뒤엔 아주 작은 미소가 따라붙었다. 마음의 벽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 하지만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또 누군가 그 문을 열 준비를 할 때 우리는 서로를 다시 이해하게 된다. 며칠 후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이를 무릎 위에 올리고 있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살며시 그녀의 손가락을 쥐었다. 촉촉한 아기의 손길이 따뜻하게 전해졌다. 그 순간 문자 알림이 울렸다. 은지야, 오늘 시간 괜찮니? 같이 차 한잔하자. 시어머니의 메시지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답장을 썼다. 네, 좋아요. 카페 안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예전엔 내가 너무 서툴렀지. 은지, 내 마음을 잘 몰랐던 것 같아 미안하다. 그녀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저도 너무 닫아버렸던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나도 모르게 마음을 닫았던 순간들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의 눈에 담긴 진심을 느꼈다. 그날 이후 그들의 관계는 서서히 바뀌어 갔다. 시어머니는 작은 손수건을 챙겨보내고 며느리는 가끔씩 직접 만든 반찬을 가져갔다. 남편도 행복한 미소로 그 둘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사람 사이의 오해와 거리감은 한쪽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열고 조금씩 다가가는 용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어느 날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오던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우리 가족은 이제부터 서로를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할 거야. 그 다짐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불꽃처럼 피어올랐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묻어둔 상처와 갈등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일수록 서로를 오해하고 마음의 문을 닫을 때가 많죠. 하지만 그 마음의 문은 결코 닫힌 채로 남지 않습니다. 서로가 조금씩 손을 내밀고 진심으로 마음을 열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이해하고 또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이 이야기 속에서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기에 서툴고 때로는 상처 주기도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서로를 품고 받아들이는 용기가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오늘 이 작은 이야기 속에서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 그리고 희망을 가져가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평화가 깃들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부디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